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5월 초부터 뉴스타파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기획기사를 내보냈는데요. 그리고 나서 열흘쯤 후에 MBC에서 보도가 됐죠. 5월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는 사법농단의 피해자이며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서두르면 7월에 공수처 설치가 가능하죠. 오늘 깔아둔 포석이 이후에 어떻게 활용이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2009년 이명박 정권 시절에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인사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처음 기소를 했는데요. 이때 돈을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무죄 판결이 날 거라는 분위기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신건영이라는 작은 건설사를 운영하던 한만호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만호도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을 했어요. 얼마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신라젠이랑 엮일 뻔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의자에 돈 놓고 나왔다고 말하던가 어디 도로에서 차 세우고 트렁크에 돈 실어줬다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한명숙 전 총리처럼 딱 엮여서 들어간다 라고 말이죠. 의자에 돈 놓고 나왔다는 건 곽영욱이고 트렁크에 돈 실어줬다는 건 한만호거든요. 조국 전 장관 사건이나 지금 한창 떠들썩한 정의연 사건이랑 공통점이 딱 느껴지시죠? 바로 물증보다 증언에 기대고 있고 그 증언이라는 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죠. 처음에 조국 장관 딸한테 표창장 준 적이 없다던 동양대 총장도 말이 자꾸 바뀌었었잖아요. 보통 물증이 아니라 증언에 기대는 사건은 그 증언을 한 사람 말이 일관성이 없거나 반증이 나오게 되면 그대로 무너지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검찰 측 증언은 아무리 신빙성이 없어도 무너지질 않아요. 언론에서 새로운 증언들을 자꾸 찾아줍니다. 아주 화수분이에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건을 거치면서 학습이 돼서 그렇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나 한명숙 총리 때는 뭐가 있나? 정말 뭐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손도 못 써보고 당한 거잖아요. 검찰에서 누가 그랬다더라 하면서 수사를 시작하면 언론에서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누가 누구한테 뭘 줬다더라 하면서 카더라 기사를 써대지 않습니까? 재판정에 가기 전에 벌써 언론에서 재판을 90%는 끝내고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검찰에서 돈을 줬다던 한만호가 법정에 나와서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당사자가 검찰의 강압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다. 실상은 돈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법정에서 말을 하니까 당연히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랑 받았다는 사람이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2심 판사가 누구냐면요. 정형식 판사거든요. 이재용 석방시킨 그 판사 말이죠.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는 2017년에 만기 출소를 했고 한만호는 위증죄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 2018년에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금 뉴스타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한만호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기록한 비망록에 대한 건데요. 뉴스타파에서 이 비망록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고 나서 민주당에서는 사건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이미 법원에서 비망록에 대한 진위는 다 가려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과연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이 진행됐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재판정이 정의로웠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8년에 사법농단 문건이 나오면서 한명숙 총리건도 함께 나왔었거든요. 2015년 5월에 작성된 문건인데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한명숙 의원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로 나올 경우 설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지위를 좀 더 강하게 하려고 박근혜 정부에 부역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니까 문제 없다는 검찰 말이 눈꽃만큼이라도 설득력이 있어야죠. 게다가 검찰이 어떤 조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수사를 하더니 법정에서 오간다는 얘기가 기껏해야 고등학교 때 체험활동을 했네, 안 했네 이러고 있으니까. 재판에 나오는 검찰 측 증인들이 줄줄이 뻘소리를 해서 이건 법정인지 코미디 쇼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울 정도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신뢰도가 낮은 집단이 검찰, 언론, 법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과 대법원에서 아무리 이미 재판정에서 결론이 난 일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입에 거품을 물어도 검찰, 언론, 법원이 쿵짝이 맞아서 마무리 지어놓은 일을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지네들이 가해자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의 수장인 양승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사법농단 문건에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이 거론이 됐고 말이죠. 검찰의 강요에 의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던 핵심 증인은 사망하고 없지만 그 사람이 써놓은 비망록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그걸 박근혜 시절의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하게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게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아니잖아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사건은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서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혀야 할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입법부와 사법부가 엄연히 독립돼 있으니까 일단 공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랑 사법부에 지킬 만한 명예가 남아있나요? 그건 다 진작에 엿바꿔 먹었잖아요. 이런 걸 살펴보라고 공수처도 만들고 하는 거죠. 이제 곧 시작되는 21대 국회 여러모로 확실한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